저희가 공간을 만드는 것도 본질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그 공간을 어떠한 형태로 소비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팝업 스토어 플랫폼 프로젝트 렌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 최원석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렌트를 쉽게 설명드릴 때는 저희는 쉐어 스토어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려요. 에어비앤비처럼 필요한 순간에 매장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인 거고요. 어떤 비즈니스를 테스트할 때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낸다는 건 상당히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간에 저희 공간을 빌려서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인 거고요. 지금은 브랜드 중심의 시대로 가면서 더 이상 온라인만으로 브랜드들이 가진 이야기라든가 경험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결국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순간에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기간만 빌려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오프라인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렌트의 시작은 되게 단순해요. 4년, 5년 전만 해도 제가 강남에서 길을 가다가 보면 강남에 정말 맛있는 커피숍 하나가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임대료와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제 주위에는 새로운 컨텐츠나 좋은 매장이 있다고 하면 소화해줄 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비어있는 공간에 좋은 브랜드들 잠시나마 데려와서 소개할 수 있다고 하면 일단은 제가 즐겁고 그리고 주변에 같이 즐겨줄 사람들이 있고 그 브랜드의 마케팅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는 일종의 실험처럼 팝업 스토어라는 것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너무 많죠. 해결했을지도 몰라라고 느끼는 건 표면적인 1단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시작하던 무렵만 해도 예를 들면 새로운 브랜드가 하나 물건을 런칭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유통 채널이 없거나 받아주지 않으면 자신의 상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방법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물건을 들고 뛰어다니는 거 외에는 보여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같은 공간에 와서 저희도 브랜드예요 라고 주장을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제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와 첫 번째 팝업을 했던 브랜드는 부천에 있는 책방이었어요. 그 부천에 있는 책방을 가로수길에 비어있는 공간에 데려와서 팝업을 했었죠. 22일 동안. 정작 부천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마케팅의 시작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있고 이게 의미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근데 온라인에서는 정보량이 이미 너무 많기 때문에 알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더 알려져서 그들의 비즈니스가 성장한 케이스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왜 렌트냐라는 질문부터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는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올 컨텐츠와 사람들을 빌려온다고 말씀을 드려요. 일종의 공간 자체를 하나의 미디어처럼 써서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준다라는 의미에서 렌트라는 이름을 만들었던 거고요. 렌트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다는 것만으로 새로운 가능성이 생깁니다. 사실 저희는 저희가 일상에서 새로운 즐거움들을 발견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오프라인에는 변화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걸 발견한 일이 저희가 정말 노력하지 않는 이상 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울숲 같은 경우는 그 작은 골목 안에 한 3-4개가 모여 있거든요. 그 거리는 매주, 매달 바뀝니다.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새로운 경험들을 그리고 재미있는 거리를 새롭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본인의 취향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서로 몰랐을 브랜드들조차도 소비자와 서로 만나고 연결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일련의 과정이 저희가 추구하는 풀 베이스의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마케팅은 사람들에게 이게 있어요 라고 푸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가오고 적극적으로 퍼뜨려줘야 워킹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이 사실 렌트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창업가들과 마찬가지로 가난해서죠.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온라인에서 무언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비용이 더 이상 저렴하지 않아요. 생각외로 너무 많은 돈이 들고 그거 대비 임팩트는 제한적이에요. 공간이 있다는 건 초기 진입자분들이
트라이를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적은 에너지로도 많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하기 나름이잖아요. 누구는 공간이라는 걸 하드웨어로만 보시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는 이걸 TV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간을 가지고 뭘 할까라는 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공간에 어떠한 채널을 틀까가 더 고민인 거죠. 어떤 채널을 즐기기 위해서 살 것이냐에 따라 TV의 선택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요즘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TV 안 보니까 난 넷플릭스만 볼래라고 하면 TV를 안 쓰고 프로젝터를 사버리죠. 다 네트워크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그 공간을 운영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컨텐츠가 들어갔을 때 그 공간이 어떻게 바뀌면 즐거울까? 저희 매장을 계속 바라보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의 TV 채널이 바뀌는 것처럼, 그리고 잡지 페이지가 넘겨지는 것처럼 새로운 브랜드나 이야기들을 매번 만나보실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공간이라는 건 본인의 비즈니스 맞춰서 전략적으로 정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을 만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 사람들과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효과를 얻을 것인가, 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공간을 선정할 때 기준점은 새로운 형태의 공간의 베이스로 한 실험이 필요할 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대 같은 경우에는 상권 자체가 너무나 비고 몰락해 버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곳을 컨텐츠로 살릴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실험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청과 같이 테스트 매장을 낸 케이스고요. 이제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비즈니스 상권이죠. 회사원들에게 우리가 과연 어떠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또 다른 실험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 올드타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번잡한 성수에서 벗어나서 초기의 성수 같은 공간에서 좀 더 사람들이 오랜 기간 쉬면서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 그대로 새로운 형태의 실험이 필요할 때마다 저희는 새로운 공간을 선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팝업 스토어가 예전에도 있었죠. 근데 그 시대의 팝업 스토어는 기존의 전시에서의 확장선상 딱 거기까지인 것 같고 대부분 대기업들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저희가 추구하는 팝업 스토어는 작은 작가들도 필요하면 본인의 서비스나 컨텐츠를 들고 나와서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다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큰 차이는 기존의 팝업들은 어디까지나 판매를 위한 공간들의 연장선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판매를 포커스한 브랜드들이 오는 것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그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더더욱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가 저희 공간의 차별점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했었던 팝업 중에 성수당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무당이라는, 이거는 한국의 무속신앙과 같은 문화죠. 그래서 그 문화를 가지고 와서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는 무당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아 라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팝업도 있었어요. 1시간 만에 그 비싼 상담 티켓을 다 예약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이번에 가면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그리고 그 브랜드에 가서 그 브랜드의 얘기를 경험해보는 것들에 포커스 되는 게 가장 큰 차별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가 다 하길 원해요. 왜냐하면 브랜드나 브랜딩이라는 건 얼마나 하나하나를 잘했어가 아니라 일관성 있는 동일한 메시지의 연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제가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세계관이라는 말을 많이 드려요. 어떠한 저희가 퍼소나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프로듀싱한 디렉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생각한 세계관의 경험, 그 사람이 만든 세계로 들어가는 온전한 경험을 저희는 주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필요하면 시작과 끝 전체를 저희가 직접 컨트롤하길 원해요. 전체 프로세스가 20개라고 하면 그 중에 한두 개는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소비자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소비자는 딱 2가지 말밖에 안 해요. 첫 번째는 우와, 좋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점점점이에요. 말하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전체적인 총합에서 어떠한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하나의 연극을 세팅하는 것과 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하는 것들은 소비자의 경험을 디자인하는 거지, 이렇게 단순하게 무언가를 브랜딩을 했다, 이쁘게 포장했다, 이런 관점으로 보여지길 원하진 않아요. 사실 가나 초콜릿이 대외적으로 제일 이슈가 됐는데 거기에 수없이 많은 피드백들이라든가 다 트래킹해서 보거든요.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한 가지 있어요.
와, 이 사람들 초콜릿에 진심이야 라고 느꼈대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 말을 얻어내는 게. 어떠한 세계관이나 취향 그리고 그 브랜드에 저희가 반한다는 건 그 진심에 반하고 동의한다는 뜻이거든요. 저희가 만드는 오프라인이라는 건 KPI가 어쩌고 중요하죠. 그런데 본질은 온전하게 그 컨셉에 맞는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고 사람들과 충분하게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저희가 포커스하는 부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2025년은) 저희 미션상에는 해외에 있어야 돼요. 한국에서만 일하면 재미없잖아요. 사실 공간이라는 걸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는 바라보기에 따라 너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공간을 저희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존재로 느끼게 할 것인가가 본질인 거죠. 그래서 공간이라는 걸 저희가 만들 때 어떤 공간으로 존재할 거냐, 때로는 누구나 들어올 공간으로 할 거냐, 누구나 못 들어오는 공간으로 할 거냐조차도 저희의 의도고 설계겠죠. 오히려 그 공간에서 사람들과 얼마나 멋진 경험을 만들 것인가가 저희가 생각하는 관점인 거고요. 지금 시대의 공간이라는 건 안타깝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아이템 중에 하나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부동산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공간은 나오는데 소비자의 시간과 관심이 더 적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전처럼 부동산의 논리로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채워지겠지가 아니라 이 공간을 만들고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가 본질적인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실용 학문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논의의 시작점에서 사람이 있다는 게 가장 저는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공간을 만드는 것도 본질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그 공간을 어떠한 형태로 소비할 것인가. 어찌됐건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는 공간은 이제는 과잉 공급이 시작되었고 오히려 그 공간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알리고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내고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하는 매개체로 쓸 것인가가 저는 고민의 시작점이 되면 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이제 정답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필드에서 실험을 통해서 본인만의 명제를 만들고 발전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프라인은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실험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떠한 새로운 형태의 오프라인 비즈니스들이 나타날지 공간 베이스로 저도 자신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실험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렌트와도 협업해서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통해서 많은 것들을 실험하고 많은 것들을 같이 더 디벨롭했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